10만원대 CPU들의 가격이 죄다 올라버렸고 메모리 가격 폭등에 SSD 가격도 꽤 올랐고 RTX 5070 이상의 지포스 그래픽카드 가격도 약간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립 PC 맞추기 참을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에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기약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해도 예전 수준의 가격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견정왕 채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도 끝났고 슬슬 영하권 날씨도 보이는 가운데 어느덧 2025년 마지막 월간 견적인 12월 월간 견적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립 PC 시장에 그다지 좋은 소식은 없는 상황이고요. 메모리 가격 폭등에 SSD 가격도 상당히 오른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달 월간 견적 촬영할 때보다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가서 DDR5 16GB 일반 램 기준 20만원 전후까지 와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세가 조금 잦아든 느낌이긴 한데 이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네요. 11월 12일에는 라이젠5 7500X3D가 공식 출시되었는데 국내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과거 7600X3D, 5600X3D, 5500X3D 사례를 봤을 때 모두 국내에선 공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이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기대는 없는 성이고 만약에 출시하게 된다면 게임 성능으로는 라이젠5 9600을 침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별다른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2025년 마지막 월간 견적 살펴보러 가시죠. 첫 견적은 익숙한 라이젠5 7500F와 RX 7600 조합의 FHD 중급 게이밍 견적입니다. 메모리, SSD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8, 9월달까지 총 금액이 100만원대 초반이었던 조합. 지금은 130만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똑같은 부품 구성이면 두세 달 전에 비해 전체 가격이 30만원 이상 올랐다고 봐야겠네요. 이보다 낮은 금액대의 PC 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CPU로 라이젠5 5600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긴 한데 라이젠5 5600이 20만원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올라버린 상태라 가성비가 크게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DDR4 메모리 구성으로 인한 비용 절감 말고는 크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라이젠 7500F의 형제격인 제품으로 라이젠 7600과 7400F도 있는데 이 CPU들은 어떤가요? 가격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라이젠5 7500F와 7600 간의 금액 차이가 적으면 약간이라도 성능 더 좋은 라이젠5 7600으로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라이젠5 7500F와 7400F 간의 금액 차이가 벌어지면 최대 부스터 클럭만 0.3GHz 낮은 7400F로 비용 절감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고요. 그렇지만 7400만큼은 S3 캐시 용량이 절반인 16MB이기 때문에 게임 성능이 떨어져서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5050이 계속 37만원 선인지라 31만원 선에서 구매 가능해 더욱 가성비 좋은 RX 7600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5050은 가격이 요지부동이네요. 금이라도 발라놓은 걸까요? 나머지 부품 구성 확인해봅시다. 메인보드는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견적왕 한 달 판매 통계에서 점유율 9.7%로 3위에 랭크한 B650MK를 지난달 월간 견적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매 통계는 견적왕 메인 홈페이지 중앙에 보이는 재미로 보는 견적왕 통계 쪽으로 들어가시면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메모리는 DDR5 제품으로 16GB 2장 총 32GB로 맞춰드렸고요. DDR5에서 따로 수동 오버클럭 하실 게 아니라면 꼭 SK하이닉스 A-die 언락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금액 부담 덜한 5600 클럭 CL46 마이크론의 크루셜과 같은 라이프타임 워런티 정책 적용하는 일반 램 구성도 괜찮습니다. 일반 램, 튜닝 램 너나 할 것 없이 가격이 계속 오르지도 모르기 때문에 드래곤볼 하시는 분들도 메모리만큼은 바로 구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D는 보증기간 5년에 PCI 4.0 뉴욕 D램 탑재 제품 중 가격 부담 좀 적은 편인 키오시아의 엑셀리아 프로 1TB로 구성했습니다. 키오시아 좀 생소한데 괜찮은 제조사인 건가요? 키오시아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도시바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키오시아 전신이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도시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이고 지금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플래시 메모리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직접 랜드 생산도 하고 있는 곳이라서 높은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제품 중에서 찾으시는 분들은 각각 990 프로 1TB와 플래티넘 P41 1TB를 추천드릴 수 있는데 가격이 990 프로는 20만원이 넘어가서 플래티넘 P41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제조사이기도 한 웨스턴 디지털의 WD SN80X 1TB도 990 프로 플래티넘 P41과 견줄만한 수준의 제품인데다가 가격은 두 제품보다 약간 부담이 적어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이면서 앞쪽에 120mm 3개, 뒤쪽에 120mm 1개로 기본 제공 쿨링팬이 총 4개 있으며 전원 버튼이나 I/O 포트 등이 좌측 하단부에 있어 책상 오른편에 놓고 쓰기 좋은 RDQ 240 RGB입니다. 미니 타워 제품이라 크기도 작아서 책상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3에서 4만원대 케이스들은 메인보드 바이오스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쿨링팬 팬속 조절을 지원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파워는 그동안 꾸준히 추천해왔고 무난한 국밥 같은 제품인 마니 클래식2 풀체인지 600W 브론즈 ATX 3.1입니다. CPU 쿨러는 2만원 전후로 가성비 좋은 싱글타워 공랭 쿨러 하이퍼 212 스펙트럼 V3 ARGB로 마무리했습니다. CPU 쿨러는 당연히 팬속 조절됩니다. FHD 중급 게이밍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RX 9060 8GB로 좀 더 높인 구성입니다. RX 9060? RX 9060 XT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RX 9060과 RX 9060 XT는 제품명도 다르고 성능, 가격도 다른 전혀 별개의 제품인데 이름만 비슷한 거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RTX 5050보다 가격 부담이 약간 적은 그래픽카드인데 게임 성능은 상대적으로 약 10에서 15% 정도 더 좋아서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RX 7600보다 더 좋은 성능 갖춘 최신 세대 제품을 써보고 싶고 RTX 5060 사기에는 예산이 좀 모자랄 때 생각해볼 만해요. 나머지 부품 구성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는 48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충분한 전원부 성능을 갖췄고 M.2 SSD 방열판도 1개 기본 제공하는 B650M 프로 X3D 선택했습니다. RX 9000 시리즈와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부터 인터페이스가 PCI 5.0인데요. B650M 프로 X3D는 B650으로 네이밍된 제품 중에서 드물게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된 제품이라 함께 구성하기에 적절합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이면서 앞쪽에 140mm 3개, 뒤쪽에 120mm 1개, 상단에 120mm 2개로 기본 제공 쿨링팬이 총 6개 있으며 앞쪽에 USB-C 타입 포트도 구비되어 있기에 활용도가 높은 쿨맥스 스테디입니다. 그 외의 부품들은 처음 소개해드렸던 FHD 중급 게임 면적과 모두 동일합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FHD 중상급 게이밍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를 RTX 5060으로 한 단계 높여 구성해드린 견적입니다. RTX 5060은 어떤 유저분들께 추천하시나요? 본인이 작업도 좀 해서 쿠다 가속이나 엔비디아 엠뱅크 인코딩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께 지포스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고요. 또 게임 용도이신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나 로스트아크처럼 VRAM 사용량이 크지 않고 동급 스펙의 그래픽카드일 때 지포스 제품이 좀 더 성능 잘 나오는 게임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께는 RTX 5060 추천드립니다. 파워는 마니 클래식2 브론즈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보증기간 7년을 적용받는 쿨러마스터사의 MWE 브론즈 650W ATX 3.1 제품 구성했습니다. 쿨러마스터사의 파워는 제품 라인업을 가리지 않고 브론즈급 제품들도 불량 확인 시에 AS 받을 때 모두 새 제품 교체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번에는 CPU를 라이젠 5 9500F로 한 단계 높이고 그래픽카드를 RX 9060 XT 16GB로 변경해드린 견적입니다. 지난달에는 CPU가 라이젠 9600이었는데 이번엔 또 9500F네요? 저번에 라이젠 5 9600X가 잠깐 품절됐던 이후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9600과 차이를 벌렸는데 라이젠 5 9500F 출시 직후에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던 9600도 최근 9500F와 약간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500F는 9600에서 부스트 클럭만 0.2GHz 낮아지고 내장 그래픽이 빠진 CPU이다 보니 성능 차이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구매하실 때 가격 차이를 보고 어떤 걸로 진행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관련해서는 요즘 출시되는 스팀 고사양 게임들을 봤을 때 VRAM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포스 제품으로 VRAM 16GB를 맞추시려면 RTX 5060 Ti 16GB를 선택해야 하는데 RX 9060 XT 16GB와 가격 차이가 10만원 이상이므로 가성비 있게 VRAM 16GB를 맞추시려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X 9060이나 RTX 5060을 사용하시려는 분들 대비 좀 더 고사양 게임들을 즐기실 것 같아 CPU도 한 단계 높여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부품 구성 중 약간 변동된 부품들이 있어 소개해드릴게요. 메인보드는 48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충분한 전원부 성능을 갖췄고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이 적용된 B850M 포스입니다. 공식 스펙상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된 메인보드들 중에서는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인데 메모리 슬롯이 2개인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메모리 수동 오버가 잘 되는 편이고 대신 단점으로 후면 USB 포트 개수가 살짝 적은 편이라서 본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하신지는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CPU가 한 단계 올라간 만큼 CPU 쿨러도 약간 더 신경 써줬습니다. 3만원대의 듀얼타워 공랭 쿨러 맥스 600 ARGB로 선택했는데요.
지름 6mm 히트파이프 6개와 120mm ARGB 쿨링팬 2개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QHD 게이밍 견적부터는 CPU가 라이젠 7 7800X3D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 금액대도 200만원 이상으로 뛰어오릅니다. 7800X3D는 3D V캐시 적용으로 캐시 메모리 용량이 크고 게임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누구나 인정하는 게이밍 CPU로 손색 없는 제품입니다. 라이젠 7 7800X3D와 함께 구성하는 첫 그래픽카드는 RX 9070입니다. RX 9070은 RTX 5070과 직접적인 경쟁을 이루는 그래픽카드인데 전반적인 게임 성능 벤치마크 결과는 RX 9070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며 이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회자되는 VRAM 용량을 봐도 16GB로 좀 더 많은 것이 장점입니다. 원래 이 조합도 200만원이면 맞출 수 있는 구성이었는데 이제는 220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이네요. 그저 눈물이 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품 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SSD는 좀 더 메이저 브랜드 제품으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제품 중에서 990 프로 플래티넘 P41보다 가격 부담 적은 SN850X 1TB로 약간 더 신경 썼습니다. 케이스는 전면 메쉬 구조이면서 앞쪽에 140mm 3개, 뒤쪽에 120mm 1개, 상단에 120mm 3개로 기본 제공 프린팬이 총 7개 있으며 내부 공간도 넓어서 나중에 부품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좋은 위즈맥스 7 7펜입니다. 앞쪽에 USB-C 타입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파워에 약간 더 신경 써서 모듈러까지는 아니지만 골드 등급이고 제품 보증 기간은 8년이면서 PCI 8핀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포트 2개를 각각 케이블로 따로따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의 쿨러마스터 MW 골드 750 V3 HX 3.1 선택했습니다. 아까 650W 브론즈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 역시 새 제품 교환 정책이 적용됩니다. CPU 쿨러는 3만원대 듀얼타워 공랭 쿨러 중에서 쌍철봉이라는 게 적용된 RC1400N 콰이어 쌍철봉을 선택했습니다. 쌍철봉이라는 네이밍이 좀 투박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듀얼타워 공랭 쿨러는 그 크기와 무게 때문에 택배 배송 과정 중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휘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히트싱크 두 곳의 중앙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대전급 듀얼타워 공랭 쿨러로 인기가 높은 RC1900도 올해 3월부로 쌍철봉이 적용된 모델로 사양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QHD 중급 게이밍 견적은 RX 9070 견적과 그래픽카드만 달라졌고 지포스 RTX 5070이 구성되었습니다. 처음 출시했을 때만 해도 RTX 50 시리즈들이 전부 그랬던 것처럼 역시 평가가 좋지 않았던 RTX 5070인데요. 출시 이후로 가격이 계속 내려오면서 현재는 80만원대까지 왔다 보니 지금은 RTX 50 시리즈에서 그나마 살만한 그래픽카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가격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도 5070의 가격 대비 성능과 5060 Ti의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인 5060 Ti보다는 좀 무리해서라도 5070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능 차이가 상당합니다. QHD 상급 게이밍 견적 역시 CPU는 라이젠 7 7800X3D 그대로이고 그래픽카드만 RX 9070 XT로 좀 더 높여드렸습니다. RX 9070 XT는 80만원대에도 몇 번 풀린 적이 있고 평소 판매가도 90만원대 초중반으로 가성비가 엄청나 RTX 5070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죠.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RTX 5070 Ti에 근접하고 VRAM 용량도 16GB라 RTX 5070보다 많은데 가격은 5070 Ti에 비해 약 30만원이나 저렴합니다. 그래서 배그나 로아 같은 게임들이 지포스 쓸 때 게임 성능이 잘 나오는 편이라곤 해도 RX 9070 XT의 기본적인 게임 성능 자체가 RTX 5070과 차이가 꽤 나다 보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참고로 9070 XT 중에서 니트로 플러스나 SFX4 제품 같은 경우에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 선택하실 때 ATX 사이즈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70 XT의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관련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번 강조해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미 저희 월간 견적 영상에서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9070 XT를 쓰시려면 파워를 선택하실 때 케이블 구성을 잘 보셔야 합니다. 9070 XT는 세부 모델별로 보조전원 커넥터 구성이 총 3가지로 나뉘는데요. 6+2핀, 흔히 PCI 8핀이라고 하죠. 8핀 2개인 제품, 8핀 3개인 제품, 마지막으로 RTX 40 시리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CBV-EX6 1개인 제품. 8핀이 2개이거나 CBV-EX6 1개로 되어 있는 9070 XT는 문제될 일이 적은데 8핀 3개로 되어 있는 제품이 관건입니다. SFS4 머큐리 제품이나 ASUS, 기가바이트, 에이서 제품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850W나 1000W 모듈러 파워에도 간혹 PCI 8핀 보조전원 커넥터 연결을 2개까지만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CBVH-PWR 커넥터가 처음 쓰이기 시작할 때쯤에 출시된 제품들이라면 더더욱이요. 일단 견적에 구성해드린 클래식2 850W 골드 풀 모듈러 ATX 3.1은 지난 7월에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커넥터 3개로 각각 연결할 수 있게끔 모듈러 케이블 구성이 바뀌었고
12V2X6 보조 전원 커넥터 1개도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9070XT이든 간에 연결에 문제 없겠습니다. 무상 보증기간 10년에 새 제품 교환 정책 적용 중이고 현재 한정 수량 소진 시까지 특가 할인 이벤트 중이라 평소보다 3만원 정도 가격이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품 설명 이어서 갈게요. 9070XT부터는 두께가 3슬롯, 즉 60mm를 넘기는 몇몇 제품들이 있어 메인보드 선택 시 MHX 사이즈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메인보드는 지난 8월부터 월간 견적 구성하기 시작한 B850M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6E입니다. 720A급 드라이버 모스펫 구성에 튼튼한 전원부 성능을 갖췄고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도 기본 탑재한 데다 와이파이 이지 플러그, 이지 레치 설계 등이 적용되어 편의성까지 챙긴 제품입니다. 깔끔하게 디자인된 블랙 색상 방열판도 매력적이고요. 아까 MATX 사이즈 메인보드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를 잘 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MHX 사이즈 메인보드 중에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좀 아래쪽에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터프 게이밍 B850M 플러스가 있는데요. 아까 견적에 구성한 건 MHX 사이즈이긴 해도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비교적 위쪽에 위치해 있지만 이건 MHX인데 B850M 어로스 엘리트 와이파이 6E와 비교해보면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이 한 칸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최대 두께가 좀 더 얇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같은 MHX 사이즈더라도 그래픽카드 장착 슬롯 위치에 따라 호환 가능한 그래픽카드 두께 수치가 다를 수 있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래픽카드 슈라우드 형상에 따라 두껍더라도 호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는 스테디셀러 DLX21과 흡사한 스펙을 갖춘 DF4100입니다. 전면 메쉬 구조에 전면과 후면 총 140mm 기본 제공 클링팬 4개, 수직 받침대 형태의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제공하는 점이 DLX21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럼 DLX21과 다른 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달라진 점으로는 쿨링팬이 C6 시리즈가 아닌 C7 시리즈이고 내부 공간이 더 넓어졌으며 후면 커넥터형 메인보드도 장착 가능하고 6포트 ARGB 허브까지 제공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판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얇은 편인데 아마 이 점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픽카드는 RTX 5070보다 더 좋은 제품을 찾고 있고 가성비에서 좀 밀려도 RT나 DLSS 같은 그래픽 옵션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거나 3D 작업 등을 해서 지포스가 좋으시면 RTX 5070 Ti 보시면 됩니다. VRAM 용량은 RTX 5070 대비 12GB에서 16GB로 올라가며 전반적인 게임 성능은 RTX 408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같은 경우 그래픽카드를 제외하면 9070XT 견적과 똑같기 때문에 바로 다음 견적 조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HD 최상급 게이밍 견적의 경우 CPU는 여전히 7800X3D 그대로이고 그래픽카드를 RTX 5080으로 더욱 높였습니다. 일단 5070 Ti나 9070XT보다 더 좋은 성능 제품을 찾으시면 당장은 5080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른 부품들은 9070XT, 5070 Ti 견적과 거의 똑같고 파워는 그래픽카드 전력 소모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1050W로 좀 더 용량 여유롭게 높여드렸습니다. 케이스는 아까 9070XT 견적에서 잠시 언급했던 DLX21 메쉬로 맞춰드렸습니다. GF4100보다 상대적으로 강판이 두껍습니다. 마지막은 그야말로 최고의 게이밍 CPU와 최고 성능의 그래픽카드를 조합해 맞춰드린 게이밍 종결 PC 견적입니다. CPU는 7800X3D보다 좀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고 설계 구조가 개선된 2세대 3D V캐시가 적용된 라이젠 7 9800X3D입니다. 가격은 8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서 다시 60만원대 중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현존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RTX 5090인데 400만원을 넘기는 무시무시한 가격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5090 그래픽카드 1개가 5080이 들어간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 한 대를 맞추고도 돈을 더 써야 살 수 있는 수준의 미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VRAM 용량도 게임하면서 이 정도로 쓸 일 있을까 싶을 정도인 32G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품 구성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1120A급 전원부 성능 여유롭고 PCI 5.0 그래픽카드 슬롯 적용된 제품 중에서 B850 토마호크 맥스 와이파이 선택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지원하고 여러 조립 관련 편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보니 팔방 미인 같은 제품입니다. 네, 현재 AM5 소켓 최상위 칩셋 메인보드로 X870E 라인업이 있는데 B850 메인보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CPU나 메모리를 본인이 직접 오버클럭한다거나 USB 포트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USB4가 꼭 있어야 한다거나 3개 이상의 M.2 SSD를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면 꼭 비싼 X870, X870E 메인보드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B850 제품 중에서도 CPU 전원부 성능만 충분히 뒷받침되면 문제 없습니다. 메모리는 6000클럭 튜닝 램으로 구성해 약간 더 신경 써드렸고 SSD는 플래티넘 P41 2TB로 용량 더 늘려 넉넉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오랜 기간 낮은 분량률을 보이며 신뢰성 검증된 SK 하이닉스의 SSD입니다. 케이스는 PWM 팬속 조절과 ARGB 연동 가능한 기본 제공 시스템 쿨링 팬이 전면 200mm 2개, 후면 120mm 1개로 총 3개 구성된 마스터 프레임 600 메쉬 ARGB입니다. 과학 상자 같은 생긴 비주얼의 모듈형 설계이다 보니 다양하게 구조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립 요청하실 때에는 꼭 어떤 구조로 하실지 조립업체에 반드시 내용 전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직 받침대 형태의 지지대 브래킷도 제공하고 있어요. 파워는 5090의 전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1300W로 용량 더 크게 높이고 80플러스와 사이 베네틱스 ETA 플래티넘 인증받은 마닉 클래식2 1300W 플래티넘 ATX 3.1 풀 모듈러 제품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쿨러는 RTX 5090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하기 때문에 CPU 공랭 쿨러 히트싱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360 수냉 쿨러 사용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제품은 쿨링 성능 준수하고 워터블럭 쪽에 소형 쿨링 팬이 달려있어 메인보드 전원부 쿨링도 가능한 마서 리퀴드 360 아트모스 2 V램 팬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12월 월간 견적 총 10개 조합 모두 잘 보셨나요? 10만원대 CPU들의 가격이 죄다 올라버렸고 메모리 가격 폭등에 SSD 가격도 꽤 올랐고 RTX 5070 이상의 지포스 그래픽카드 가격도 약간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립 PC에 맞추기 정말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에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기약이 없고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한다고 해도 예전 수준의 가격을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면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린 견적 관련해서는 부품 재고 상황에 따라 사용상에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구매하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는데 모두 감기, 독감 등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PC 부품 시장 소식과 함께 2026년 새해 첫 월간 견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견적맨 유익닝 박사와 견적왕 1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